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7월의 시장 참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그런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말까지 증시가 또 아주 매섭게 하락을 좀 보이다가 또 7월 첫 거래일 날부터 에코프로가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코스닥 지수를 엄청 강하게 들어 올렸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새마을금고 이슈가 일부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회피성 대량의 선물 매도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증시가 단기간에 또 깊은 하락을 좀 보여주었고, 또 이번 주는 거침없이 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가운데 이제 사실은 내가 위에서 종목을 갖고 있다가 뭐 떨어져서 손절을 해버렸더니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일도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고점에 물렸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또 다른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공식이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시장이 연 3일 연속적으로 상승이 제법 거침없이 나아져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시장이고,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만들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수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 기대감이 연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적인 부분이 시장에 묻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금 7월 15일부터 내일부터 해가지고 뭐 한 2주간 라이브 방송 가입을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일 종가 매수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종가 매수를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장중에 강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혹은 뭐 잡아 들어가야 될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14일 미국 CPI 대호조, 반도체 시세 폭발과 코스닥 직전 고점 돌파 구간에 놓인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강력한 주도주 쏠림 종목이 굉장한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한미반도체, 포스코 DX 너무 어마무시한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군들인데요. 뭐 한미반도체도 8천억의 거래대금, 포스코 DX는 1조 4,300억, 즉 어제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지금 시장 너무 뜨겁게 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다 매매는 한 차례 했었는데요. 포스코 DX는 손절로, 한미반도체는 약수익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 약간의 갭을 들고 출발을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선물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아주 급등 체제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작부터 한미반도체, 뭐 셀트리온 제약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거침없이 좀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뭐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도 저는 뭐 강해야 VI나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이 당일 퍼포먼스가 아주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수급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굳건히 시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골고루 시세를 내주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뭐 부단 오늘 IT 반도체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AI, 의료 AI 쪽 섹터도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반면에 최근에 강했던 이 경기민감주 섹터가 좀 약세인데, 효성중공업도 장중에 많이 밀렸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대장주다 보니까 반등도 강하게 좀 나와주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장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마감됐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여타 일본, 상해, 홍콩, 심천 등등 아시아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다 강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이렇게 또 원달러 환율이 내리다 보면은 또 현기차가 또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이 또 잘 못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쪼록 자동차 부품도 2분기 굉장한 호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들어가 보죠. 7월 증시는 첫 거래일부터 출발이 다이나믹하게 출발했는데 지난주 주길드 시장을 밀고 지금은 거침없이 그 하락을 전부 회복하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도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된 가운데 간밤비 증시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물가 하락이 확인된 직후 그간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뷰가 또 바뀌는 모습 속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미 증시도 요 며칠 나스닥 리밸런싱 이슈에 약세를 보였던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바닥권을 돌파시키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강세와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함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국내 시장도 약간의 갭을 들고 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했지 이 정도로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갈 줄은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챗 GPT의 사용량이 감소했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제 생각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픈 AI, 구글 바드 그리고 구글 투자사 또한 곧 출시가 되고 어제는 테슬라의 AI가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7월달부터 이 도즈 맞나? 도조. 예,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도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무튼 이러한 AI 투자의 바람이 금일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상 기가 막힌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매수세를 쓸어갈 정도로 좋았구나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깊이 있게는 알 수는 없죠. 사실 제가 보는 것도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뭐 시중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블로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매일같이 스터디하면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플로우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시장 전공정 쪽 종목군들은 잘 못 갑니다.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며 TSMC의 장점은 패키징이고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력 소모량과 성능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 시장이 더 중요하며 이는 오사트 후공정이며 그와 연관된 장비와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스템인 패키징,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패키징이고 이것도 패키징 검사 방식이고요 등등 용어도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가 될 회사를 뭐 미국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팹리스고요. 거기에 AMR 상장 관련 이슈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팹리스 관련 종목군들까지 싸그리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에코프로 전일 실적만 놓고 보면 제 기준에서는 쇼크 수준으로 봤는데 금일 아주 드라마틱한 타이밍에 2조 투자 기사가 나오면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양극재 기업들은 오늘 사실 전부 다 하락을 보이고 2차전지 섹터는 그닥 좋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예, 그닥 좋은 모습은 없었는데요. 반면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 증시에 엄청난 매수를 몰고 다니는데 포스코 DX 이제는 상승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이 좋구나, 잘 가는구나,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정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신고가가 돌파가 되는지 아닌지 내일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 폴란드 일정은 이제 내일이면 뭔가 브리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엄청 큰 호재가 없다면 재건 쪽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필에너지 상장을 앞두고 그간 2차전지 장비주들인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PNT라든지 그리고 모회사인 필옵틱스가 매우 뜨거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상장하면 필에너지로 몰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상장할 종목군들을 잘 골라놔야 됩니다. Y랩, 그 다음에 뭐 몇몇 종목군들이 있죠.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시간을 한번 내서 카페에 정리를 따로 해놓도록
않도록 할게요. 그런 관련 일정 보면서 매매의 시나리오를 짜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시장의 최근의 트렌드가 여기에 있고, 그로 인해서 알루코가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한 필 옵틱스가 80에서 90%가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본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한 후발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봐야 되고요. 자, 의료 AI 섹터 또한 알츠하이머 학회를 앞두고 다시금 강세를 이어갔는데, 뷰너가 진단 기술을 선보이고 최근 레켐비의 허가 그리고 도네나맵의 추가 발표, 치매 치료약을 처방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활용해서 오늘 매매를 했으면 저는 잘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합병 이슈 오늘 굉장히 또 시세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려 놨기 때문에 요 며칠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스레드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장주가 어떻게 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하나가 시간에 하한가가 좀 들어갔던데, 웰바이오텍 2연상을 갔던 종목이 시간에 하한가가 좀 들어갔습니다. 저도 예,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은 2연상 갔던 회사에서 뭐 특별한 공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 보도가 좀 나온, 해명 보도라 해야 되나? 죄공시 답변이 나왔는데요. 보통 제가 과거에 봤을 때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보통 하죠. 이런 기사를 봤으면은 이 풍문에 관련된 사실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걸로 아마 조회공시가 가야 되는데, 그냥 조회공시 뭐 특별한 공시사항이 있냐? 당연히 공시사항 없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뭐 트래픽 과대로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시간에 지금 뭐 청천벽력이겠죠. 하한가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공시사항이 당연히 아니니까 안 한 거다. 그리고 풍문에 대한 사실무 확인을 이 조회 공시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거래소가 그렇게 안 하고 거래소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얘네는 답변할 의무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 대해서 내일 급락이 좀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저는 체크를 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거의 대부분 IT 반도체 종목군들 강세를 보였죠. 이수 페타시스도 또 올라왔고, 뭐 종목군들 네오셈은 50억 흑자 전환, 적자 회사가 흑자 전환, 그리고 SSD 세계 최대 업체와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면 50억 흑자도 났는데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그 관점이 상한가를 만든 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보죠. 오늘은 뭐 지수 한번 살짝 봐주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지수가 뭐 돌파하고 그러진 못하는데, 오늘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 1%, LG에너지솔루션 좀 올라왔지만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2차전지 우량주들도 낙폭이 커서 못 올라와서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강하게 돌파가 돼야 지수가 올라갈 것 같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좀 강력합니다. 이쪽에 추세선을 지키고 올라와서 위쪽에 있는 추세를 일단은 돌파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100%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음봉 구간을 확실하게 넘어준다면 그때는 진짜 돌파인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100% 확실한 돌파는 아니고요. 내일 시가 갭이 들어서 뭐 900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또 약간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여기서 도치 형태, 그 다음에 버벅거리는 지수의 흐름 뭐 등등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무리를 안 하고 좀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보죠. 포스코홀딩스 어제 시간 외로 들어가서 시간외에서 팔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가가 그나마 시간 외보다는 좀 잘 나왔네요. 시가가
시간 외랑 거의 뭐 차이 없이 시간 외보다는 조금 잘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앞에 이 거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며칠 이렇게 가다가 다시 힘 모아서 올라올 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는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매우 좋아요. 뭐 시가총액 2등 포스코 퓨처엠 보면 오늘 시간 외에서 이제 음극재도 투자 그러니까 6천만 톤으로 늘린다 미국에 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 얘도 돌파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는 단연 포스코 DX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가히 엄청나게 상승을 해 놓은 상태여서 준상한가가 나오고 거의 상한가였죠. 27%니까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0% 올라가고 오늘도 네 거의 25%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바닥권 16,000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는데요.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서 사실 그게 상승의 이유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은 낙주 정도의 흐름에서는 저는 대응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의 매매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장중에 뭐 한 차례 매매할 타이밍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 보지는 않고 다른 종목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DX 매우 강했고요. 사실 포스코 DX 외에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이 있는데 사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명확한 상승의 근거가 좀 부족하고 그냥 그룹사의 힘에 의해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힘이 좋아서 계속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 다음 타자로 포스코 뭐 엠텍을 끌어올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시간에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 포스코 엠텍이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또 포스코 DX처럼 움직인다 하면은 한번 봐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강하고 세서 봐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는 매매 대상으로는 저는 삼지는 못하겠고 계속 지켜는 봐야 될 종목이다 정도로 흐름 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너무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엔캠도 이 구간에서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언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리뷰를 드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IT 반도체가 다른 어떠한 종목 섹터보다 엄청 셌는데요. 한미 반도체 이렇게 보면은 참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기만 하면 이게 종목이 날아가는 습성이 있었네요. 저도 딱 이렇게 박스권만 뚫었다 하면은 돌파. 근데 지금 이렇게 볼 때 1단, 2단, 3단 하락이 좀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은 상한가를 저는 못 갈 줄 알았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상한가를 좀 못 갈 것 같았는데 상한가를 좀 강하게 닫았고요. 내일 상한가 이후에 좀 밀렸을 때 장중 매매 정도, 약상한가 매매 정도 아마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오늘 IT 반도체 너무나도 많은 종목군들이 다 올라와서 일일이 언급하기조차도 어렵네요. 너무나도 많은 종목군들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어떻게 끌고 가셔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구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IT 반도체가 단기에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다 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물려버릴 수가 있어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ISC가 최근에 엄청 두드러 맞았죠. 2천억 유상증자 이슈를 하고. 근데 오늘 올라간 거는 IR 이슈가 좀 긍정적이게 나오면서 시간외까지 8.7%나 올라서 마감이 됐네요. 거의 바닥권 47,500원에서 내일 시간에 올라가 버리면 단기적으로 8만원 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IT 반도체가 매우 강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IT 반도체는 종목이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데 몇 개만 볼게요. 프로텍하고 인텍플러스 뭐 이런 종목군들 나중에 눌렸을 때 봐야 될 종목들 프로텍, 인텍플러스, 기가비스 눌릴 때 봐야 될 종목군들 그리고 미래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 눌림 관점에서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있는데요. 내일 저도 이제 오전에 회원님들한테 두 가지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신테카 바이오가 그 한 종목이었고요. 갭이 너무 높게 떠서 좀 밀리는 구간에 언급을 했는데 뭐 22%까지 날아가 버려서 이거는 뭐 매매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뷰노도 시가 갭이 한 3% 정도 갭을 좀 들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때 올라왔을 때는 이 레켄비 허가 이슈가 있었을 때 반짝하고 말았었는데요. 이 당시 저는 뷰노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서 올라올 때는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가 7월 1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뷰노가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이제 이 알츠하이머 진단 솔루션에 대한 그 기술을 선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라켄비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 신약이 허가를 받았고, 또한 일라이릴리의 치매 치료제 또한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전을 선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치매 치료제를 만들었으면은 치매를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진단도 동시에 중요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거는 하루 종일 좀 지켜봤었는데 사실 여기서 잡았으면은 베스트인데 좀 더 눌릴지 확인을 하고 보니까 이 구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물량을 좀 모아놓고 시간 외에 뭐 첫 타임에 일부 조금만 더 산 상태에서 일단은 좀 넘어가고 있고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배를 좀 해서 가는 게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뷰노는 좀 잡았습니다. 동시에 JLK도 오늘 신고가를 좀 만들었는데 전부 다 뇌졸중, 치매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트렌드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여주고요. 메디프론이 원래는 치매 쪽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딱 봐도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이 당시 이벤트성으로는 강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진짜로 이 판이 열렸을 때는 절대 못 가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해서 여기서 큰 수익을 좀 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매매를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자, IT 반도체는 일단은 뭐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현재로서는 보유자 영역에서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잘 나가던 인프라 섹터가 좀 대부분 좀 밀렸었는데요. 미국의 캐터필러가 신고가를 가다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많이 밀려가지고 뭐 21선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재매수 의향이 여전히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대투자 인프라코어라든지 건설 중장비라든지 대형주들은 좀 밀리는데, 어제 언급드렸던 진성TC라는 종목은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봐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 최근 아주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것도 정배를 좀 해서 넘어왔다가 시가 다 팔아버리고, 오늘 자체는 이쪽 섹터가 가기가 좀 어려운 날이다 보니까 아예 좀 매매를 안 하고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굉장히 어제 합병 이슈를 달고 20%까지 좀 올랐다 좀 밀렸는데, 아침에 이 주간사 미래에스로 선정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앞에 산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때 흐름을 본다면 뭐 한 차례 파동을 주고 또 파동을 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 합병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은 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 올라갔다가 뭐 조정시 혹은 조정이 깊어질 때 한 차례 봐볼 생각이고, 어제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놓쳐서 좀 못 봤다가 갑작스럽게 공시가 오늘 보고 있는데 나와서 딱 이 자리죠. 지지와 저항, 간단하게 보면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서 좀 과하다 싶게 빠지길래 들어가서 뭐 운 좋게 빠르게 반등이 크게 나와줘서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 수페타시스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워낙 달리는 말이 지금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을 대응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손절이라든지 이 급등주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아예 매매를 저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나? 약간 셀바스 AI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셉니다. 내일 잠깐 좀 봐볼 것 같아요.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면 잠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정 관련해서 BHI가 이제 웨스턴하우스를 특징주로 붙이더니 장 후반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원정 관련해서는 이제 폴란드에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차라리 그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 섹터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슈가 나오고 재료가 터지면 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로봇 쪽 큐렉소 굉장히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도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쪽 종목군들도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현재로서는 성우 하이텍만 유일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은근히 이 단기 과열을 피해서 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밑에서 받아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시간에서 일단 팔아버렸는데, 내일장 밀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5일선을 한 차례 이탈해주고 여기서 음봉을 보여준다면 그런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그런 자리가 왔을 때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대오토에버도 계속 체크는 하고 봐야 되는데요. 종목이 무겁죠. 무거운 종목은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온다든지 순간 투매가 나왔을 때 21선 첫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기다려서 보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 VTGMP라는 화장품 업종인데요. 최근 이 예전에 발행을 했던 이 전환사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좀 되다 보니까 종목이 좀 다소 어렵게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물량은 대략 65억 정도인데 거즘 저는 다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빠지게 되고 그 물량이 다 소화가 되면 그때는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되니,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서울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네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빗길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다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